네, 안녕하세요. GTS 한국사입니다. 자, 수능 한국사에서 네 문제 출제되는 현대사 파트, 출제되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네, 오늘은 수능 한국사 현대사 중에서 박정희 정부 파트에 어떤 키워드가 정해져 있고 또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한국사 공부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나 출제 공식이 궁금한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현대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재헌국회, 6.25 전쟁, 박정희 정부, 민주화 운동, 통일 노력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주제인 박정희 정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모의고사부터 작년 수능까지 출제 빈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예전에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거의 매회 출제가 돼서 총 13번이나 아주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면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가 언제 등장을 하느냐? 1961년 바로 4.19 혁명 직후입니다. 1년 후인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6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했던 일 바로 한일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대가로 돈을 좀 받아오죠. 그리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하기도 하고요. 또 독일에다가 광부, 또 간호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정희 시대에 중요한 개헌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선 개헌,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게 법을 바꿨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면서 독재 체제가 강화되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 박정희 시대다. 이렇게 좀 60년대랑 좀 구분을 해두면은 또 도움이 되겠네요. 자,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어요.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잠깐 중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었죠. 그래서 반대파 탄압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꿔요. 간접선거죠.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자, 반대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재야 세력도 야당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었고, 자, 그러다가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급기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총을 맞으면서 이제 V11.6 사태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합니다. 왜 키워드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근데 1차, 2차 이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농촌 환경 개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면서 동대문에서 일하고 있던 재단사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전태일이 군신을 하기도 했었다. 몽땅 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고 키워드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파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크게 두 가지예요. 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그다음에 삼선계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신개헌 그것과 관련해서 긴급조치, 통일주체 국민회의, 3.1 민주구국선언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제 쪽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사회 쪽으로는 새마을운동, 전태일까지 키워드를 좀 알아두면은 금방금방 정답이 눈에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연표 유형이에요. 네, 연표 유형 중에서 특히 삼선 개헌, 그다음에 유신 개헌의 시기를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삼선 개헌이 유신 개헌보다 먼저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굳이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유신 개헌 전이 삼선 개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각각 1969년, 그다음에 1972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눈에 싹 들어옵니까? 우리는 자료에 집중할 거예요. 자료. 영어 지문 독해할 때처럼 다 읽어보고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에 밑줄 치고 넘어가면 돼요. 예를 들면은 한일 기본 조약이 이 문제에서는 핵심 키워드예요. 바로 한일 협정이죠. 한일 협정. 그러면은 박정희 정부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삼선 개헌.
지금 키워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한일협정을 자료로 제시했고 삼선계연이 정답으로 나온 그런 유형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네, 정답은 일단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베트남 파병하면 뭐다? 박정희다. 뭐 전태일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3번 새마을운동 경제사회사에 대한 키워드 세 가지가 몽땅 다 나왔네요. 자, 현 정부 어떤 정부? 네, 눈에 딱 들어오나요? 네, 저는 바로 들어왔어요. 삼선 개헌 하면은 누구다? 박정희다. 박정희 하면 뭐다? 경제개발이다. 그래서 정답은 네, 잘했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여러분, 이 자료를 보고 일단 박정희 시대라는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긴급조치, 유신헌법. 박정희 시대 중에서도 유신헌법이 반포된 다음이다. 즉, 70년대 중후반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개헌이 두 가지가 있죠. 삼선개헌, 유신개헌. 뭐가 먼저다? 네. 삼선개헌이 먼저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시기는 삼선개헌보다 다음 시기여야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네. 참고로 5.16 군사정변은 이 박정희 시대 연표 문제에서 반드시 나와요. 1961년이에요. 61년 박정희 정부 시작. 그 다음에 삼선개헌은 1969년. 자, 유신개헌은 그 직후. 그러니까 라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떤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나요? 네, 독일로 파견된 광부 간호사 베트남 파병 하면 누구다? 잘했습니다. 박정희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유신헌법. 자, 또 가볼게요. 통일주체국민회의 긴급조치 무슨 헌법이죠?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하면 누구다? 박정희다. 네, 3번 유신체제 성립 되겠습니다. 키워드 안에서 다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또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통일주체국민회의, 네, 유신헌법이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 하면은 박정희가 떠오르면 되겠네요. 네, 조금 낯선 정답이에요. 3.1 민주구국선언. 자주 보이는 키워드는 아닌데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재작년 수능이네요. 재작년 수능.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월남, 파병, 한일협정, 서독, 파견, 광부. 참고로 월남이 베트남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박정희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5개 선지 중에 박정희스러운 거는 눈에 딱 들어오네요.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연표 문제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 삼선을 허용하는 헌법 개헌 상황을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삼선 개헌의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연표 문제치고 조금 쉬워요. 자, 보세요.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 정부 시작, 1961년.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시대의 말, 거의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79년. 박정희 시대 그 사이에 몽땅 다 집어 넣어져 있네요. 되게 넓게 잡아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새마을운동, 전태일, 박정희가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유신헌법 키워드 안에서 다 나오고 있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구나. 모양새만 달라진다.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누굴까요? 네, 1970년까지 살았대요. 노동자, 평화시장, 재단사, 바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답은 4번 근로기준법 준수.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눈에 딱 들어오죠? 한 번에 싹 들어옵니다.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 하면은 유신헌법이 떠오르면 됩니다. 네, 정답은 네, 유신헌법의 또 다른 대통령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터에 새마을운동이 나와 있네요. 자, 새마을운동인데 하면은 누가 떠오른다? 박정희가 떠오른다. 잘하셨습니다. 네, 정답은 4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키워드, 그다음에 출제 유형, 그다음에 실제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능 한국사 빈출 유형과 키워드 박정희 정부 편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